당신의 전성기 오늘 50플러스 Q&A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창 활발히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50플러스 Q&A에는 젠더정치연구소 김은희 연구위원과 함께 미투 운동이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떤 사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지 또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은희 연구위원 먼저 인사 한번 나누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새 받은 김은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젠더정치연구소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곳인지 살짝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지금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요. 네. 뭐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이제 오래도록 활동을 해왔고요. 처음 만들어진 계기는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풀지 못했던 숙제 중에 하나인 성평등, 여성들의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정 정도 이제 여성들의 정치 참여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수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국면에서 갖게 되는 사실 어떤 이제 오해랄까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연구 활동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좀 오래된 단체인데요. 꾸준히 이 여성 운동을 해온 그 입장에서 요즘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네, 문화예술계를 비롯해서 종교계, 언론계, 연예계, 사회 각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좀 남다르게 지켜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되게 반갑기도 하고요. 이제 때가 됐구나. 사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한간에는 왜 한국에서는 이제야 미투 운동이 번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오늘 좀 많이 해주시죠. 자, 정말 사회에 정말 우리가 그냥 몰랐던 이런, 성폭력 말하자면 이런 사건들이 참 만연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우리 사실 한국의 한정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제 그 근대화된 사회가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상화해 왔는가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사실 젠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제 대통령궁의 이제 그 발표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적으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개개인의 문제이거나 구체적인 특정 사건 어느 분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사회가 이러한 어떤 성차별적인 구조를 같이 만들어 온 것을 지금 다시 이제 반성하면서 새로운 사회 구조, 규범과 문화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화를 답습해온 게 지금 이 상황에서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과거에부터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50플러스 Q&A 시간에 미투 운동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콕 꼬집어서 연령대를 말하는 거는 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흔히 중년이라고 말하는 50플러스 이상들 세대에서는 사실 그 나이 더 많은 선배들도 그렇고 예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정말 나쁜 건가? 그 생각지도 못한 채로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정말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즘에 좀 이렇게 좀 속으로 좀 몸살이고 좀 흔히 말해서 마음 졸이고 있는 남성분들도 많이 계실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좀 더 좀 서로가 조심하고 또 남성 여성 이전에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잘 살아보자.
인격적으로 그렇죠. 그런 생각의 취지에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자,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또 나누고 싶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젠더정치연구소의 김은희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미투 운동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운동의 배경이라든가 시작은 어디서부터 봐야 할 건지요? 네. 사실 미투라고 하는 해시태그 운동을 뭐 시작을 미국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네. 저는 뭐 이 네임 그러니까 미투라고 명명한 것 자체에는 아니라도 한국에서 해시태그 그러니까 어떤 페미니즘과 관련된 해시태그 운동을 그 시작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네. 뭐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라고 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사실 그 38 여성의 날 즈음에서 시작이 되고 사실 급속하게 확산이 되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게 된 것.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일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예. 여성들이 예전부터 그런 경험을 정말 가슴에 평생 잊혀지지 않고 지울 수 없는 경험을 한 여성들이 분명히 지금 보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동안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미국에서 그 연예인들이 헐리우드에서 이제 미투 운동을 벌이면서 확산돼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퍼지긴 했지만, 그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용기 있는 여성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계기에서 이렇게 다 말을 하게 된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새로운 주체의 형성들,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로 내 잘못이 아니었고 이건 사회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어떤 구체적인 경험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글쎄요. 그 전에는 사실 늘 저는 이번에 그 서지영 검사님께서 사실 그 인터뷰 하실 때 많은 여성들이 그 지점에 되게 사실 공감하고 눈물 흘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여성들은 그동안 이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동안 누누이 이 사회가 이유가 있겠지. 피해자가 유발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들 오히려 더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게 그동안 다 그래 왔잖아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내 잘못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 더 용감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여성들이 사실, 그러니까 여성운동의 성장도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지금 이 미투 운동의 구체적인 촉발은 여성운동에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국에서의 여성운동에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컵에 물이 넘쳐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방울로 흘러 넘치지만 그동안 그러니까 사실 그 부어온 물이 없으면 그 한 방울로 물이 넘치게 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해온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의식이 변화해온 이런 어떤 그 축적된 힘이 지금 폭발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어쩌면 계속 말해왔지만 제대로 듣지 않았고 이제 들을 귀가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이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미투 운동 많은 분들이 이제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투 운동에 이어서 뭐 요즘에는 또 뭐 with you. 그다음에 me first 뭐 이런 운동까지 나오고 있던데 다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me too라고 하면 이제 이게 나도 그랬어.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실 여성들만 내지는 피해자들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피해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랬구나. 나도 그 공감해. 나도 같이 바뀌겠어. 그래, 생각해보니 나도 전에 잘못했던 것 같아. 이렇게 이어져가는 사회가 같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변화를 추동해가는 면에서 사실 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떤 하나가 아니라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취지도 좋고 당연히 우리가
뭔가 이런 활동이,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다 좋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동참도 하시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게 또 한편에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칫 마녀 사냥처럼 어떤 특정인의 잘못이 폭로가 돼서 잘못 아닌 잘못, 잘못을 물론 해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그런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우선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어쩌면 그런 우려를 먼저 표명하기보다 지금 자신의 말하기를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고 열심히 듣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찰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성폭력 사건에 관련돼서 이런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무조건 피해자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도 자신의 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아픈 경험을 하게 되면 늘 감정이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언제나 합리적인 판단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들을 거냐. 그리고 피해자도 스스로 자신을 추스려 가면서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고 다음에 사회에 제안할 것이 무언지를 계속 사실 정리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서는 이제 막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말하기에 입을 틀어막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조금 뒤로 미뤄두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게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또 청취자 의견 또 질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112님. 많은 사람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피해자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감하는 건 좋은데 방향성에 대해서 그냥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냄비처럼 후루룩 끓고 바로 식어버린다. 그런 우려의 소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몇 가지 층위의 대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실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변화해야 할 요구사항 중에 큰 지점들이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지점이에요. 이건 아마 그런 것들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나 뭐 사법부나 뭐 의회나에서 바뀌어야 될 해야 할 책무가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기존의 문화와 규범 잘못된 문화와 규범을 바뀌는 것에 대한 다 같이 공감과 노력.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구체적으로 나 그럼 개인이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우리 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성들이 그동안 이 성폭력이나 여성들의 의사에 관련돼서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자꾸 이거를 왜곡해서 듣는 남성 중심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여성 we say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 건 그냥 아니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 아니었잖아. 뭐 내심은 뭐 원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같이 놓으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진전이 되려면 어떤 구체적인 그 어떤 피해 상황에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가 직접 말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더 필요한 거죠. 피해자에게 증언까지를 강요하는 것은 어쩌면 더 큰 고통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8712님은
미투 운동도 좋지만 모든 한국 사회 남성 전체가 그런 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남성들 아마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걸 저는 그러니까 그 성폭력 사건이 가지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테면 네. 성별 그러니까 갈등, 그러니까 여성 뭐 성 전쟁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젠더 권력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안에서는 우리가 멀고 큰 권력 말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미시 권력 네. 이렇게 안에서 여전히 누군가가 강자로서 군림해온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늘 약간 여성들이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이제 성대결처럼 보이는 것이지, 네네. 이 남성들도 그 피해자일 수도 있고, 사실 여성들도 가해자일 수 있거든요. 네네. 저는 꼭 이걸 성별 갈등 구도로 보지 않았으면 네네. 하는 그렇죠. 바람입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성 여성 나눌 일이 아니다. 하나의 인격 같은 사람 인간으로서 우리가 네.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남성분들이 의외로 문자를 많이 주시네요. 5312님 40대 남자입니다. 여직원들에게 젠더 감수성 부족하다는 지적받았습니다. 뭐 다리가 이쁘다. 오늘 좋은 일 있나 봐. 피부가 빛이 난다는데 외모 칭찬하는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정말 말 한마디 편하게 할 수가 없어서 불편해요. 네, 정말 그러게 우리가 칭찬은 또 할 수도 있는데 네. 수위 조절하는 거 각자 또 각자의 몫이겠죠. 이런 거는 네, 수위 조절해야 되겠고 또 9976님 50대 남성입니다. 남성은 군대에 가야 하고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짐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여성을 약자라고 하나요?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페미니즘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뭐 사실 이걸 꼭 그러니까 페미니즘으로 넘어가기 전에라도 네. 우리가 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같이 네. 살아가려면. 네. 나 혼자 산다고 하면 내 멋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누구든 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그것 중에 하나가 청평등한 어떤 그 페미니즘적인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동안 남성들이 너무 불편함 없이 살았다고 하면 조금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것을 몸에 익히는 게 필요한 시기 라고 생각하고 네. 이건 사실 저도 이런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뭐 이렇게 답변을 하는 입장이지만 저 스스로도 계속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성찰하고 하는지 않고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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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같이 살아가는 것의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 서로 불편을 감수하는 것. 네. 9214님, 저는 남매를 키우고 있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딸아이에게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게 하고 항상 밖에서 조심하라 당부했고 아들에게는 더 씩씩하게 자라라, 큰 꿈을 가져라 얘기하며 키워왔어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법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그래도 남녀의 역할은 다른 것 아닌가요? 하셨네요. 물론 역할이 역할 다를 수 있죠. 네. 당연히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네. 사실 저도 요즘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어떻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말을 해야 되고 학교 교육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건데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성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심도 있게 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도 네. 사실이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네. 있어요. 네네네. 근데 글쎄요, 이를테면 남자는 씩씩하게, 꿈을 가지고 여성은 이제 사실 단정하게 조심하면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수용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성소년들이 살아갈 사회가 여전히 지금 같은 사회이길 바라는가. 그게 아니라면 네.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스테레오타입대로 강요하는 것은 저는 맞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말씀하신 시청자분의 따님도 되면 더 사실 큰 꿈을 가지고 싶고,
뭐 더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는 뭐 아들도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제 청소년들이 기존의 성별 역할 고정관념대로 살고 싶길 바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걸 이미 지금 스스로들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제는 이 남녀 평등 교육이 전환점을 좀 맞이해야 할 네. 시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 교육이 공교육에서도 시행돼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지금 2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았다는 그렇죠. 소식도 있어요. 아마 네.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709님, 힘없고 어린 여성들에게 성적 피해를 주는 가해자들 이번 기회에 정확한 법을 제정해서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하셨어요. 아까 우리 연구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0107님, 50대 여성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정말 많이 당했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 때문에 한 번도 문제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용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그렇죠. 정말 이래야 맞아요. 되죠. 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어쩌면 우리 이제 이렇게 기성세대, 흔히 말하는 기성세대들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했던 행동이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큰 상처가 돼서 평생 지우지 않는 그런 쓰라린 상처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그 시대의 예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 또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밑에 그냥 쌓여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오늘 Q&A도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면 정말 투명하고 진정하게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함께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 50플러스들이 이제 당신의 전승기 오늘 많이 이제 애청하고 계신데 미투 운동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있어서 이제 우리 50플러스들 기성세대들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지녀왔고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자녀들이 있는 우리 50플러스들이 담당해야 할 과제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짧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네. 저는 이 사회를 그러니까 지금의 규범과 문화를 같이 만들어 온 기성세대의 책임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게 또 개인 각자에게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가 이를테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면 이 부정의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아이리스 영 같은 정치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의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지금 있는 구조적인 균열을 드러내는 것, 네네. 말하게 하는 것, 네네. 그리고 소수자, 그러니까 피해자에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것,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3자들의 역할, 그리고 어떤 공적 구조, 국가나 사회나의 이제 역할이라고 하는 네 가지 측면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를테면 사실 세 번째나 네 번째 후자의 이야기를 같이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의 공유.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것에, 그러니까 이건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온 것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면서 이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제대로, 이제 사실 제3자의 역할이나 사회나 국가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사실 우리 기성세대, 그래서 저도 이미 기성세대가 되었더라고요.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우리 지금 사회가 어떤 신자유주의 극단에 와 있다고들 많이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어쩌면 나만 열심히 하면 최소한 직장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이를테면 우리 사회가 가졌던 어떤 학력의 계층 이동 사다리 같은 것도 일정 정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것도 가능했다. 네, 네. 지금은 사회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쟁의 극단에서 와 있는 사회가 이미 계층이동 사다리도 끊어졌고 내가 혼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한창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시는지 마지막 마무리 차원에서. 네. 저는 지금 되게 사실 기대도 크지만 조심스럽기도 하고 지금 되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네. 위해서 제일 처음 꽂는 게 이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미투 운동의 결과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마냥 낙관만 하기는 어려워요. 네. 이미 그게 무슨 물론 특정인이 공작 정신 이런 얘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라고 하는 의견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이 안에서 자기 증언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물결이 일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좌절 은 정말 이 사회를 바꿀 수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변화의 가능성은 계속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0플러스 Q&A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김은희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문자 참여로 좋은 의견 나눠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더더욱 감사드리면서 몇 분께 저희가 또 선정해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민들레의 난 너에게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우면서 물러갈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명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